신천지 1984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다대오 지파는 1986년도 1월부터 다대오 지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86년부터 1997년까지 그때까지 지파장의 이름은 신정용이라는 지파장이고 이 지파장이 1998년도에 이탈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대오 지파에서 가지고 있던 그 책, 이만희 씨의 책을 보는데 계시록의 진상 두 번째라는 책인데 그 책의 내용에 문제점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문제를 한 50문제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문제를 몰랐던 이만희 씨는 초청돼서 왔지만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화가 나서 신정용이라는 지파장의 뺨을 때리고 그냥 도망치듯이 나가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신정용이라는 지파장은 이제 다대오 지파에 있던 500명의 사람들, 신도들을 데리고 함께 이탈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만희 씨는 신정용이라는 사람과 그 다대오 이탈자 500명에게 계시록의 단지파의 이름이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단지파의 배도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부산에 있는 최명석이라는 총명받는 한 사람을 대구 다대오 지파의 지파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파장이 된 최명석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파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다대오의 특별한 방법은 전도를 하는 방법들이 다른 지역에 없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방법이 1대1로 복음방을 통해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단체 사람들을 한 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으고 웃음치료 아니면 내면치료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웃음도 주고 함을 통해서 그 이후에 마음을 연 사람들을 데리고 성경공부센터로 한 번에 대거 입교시키는 방법이 다대오에서만 일어났고 그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던 많은 지파에서도 이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다대오 지파까지 찾아왔다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대오 지파는 청년 비율이 50% 정도 됩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14,000명 정도 대구 경북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7,000명 정도가 청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청년들이 그렇게 포섭된 이유는 때로는 취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 또 어떤 사람들이 뭐 취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취미를 잘해줄 수 있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섭외해서 만나게 해주겠다. 영어 공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외국인을 원어민을 소개해 주겠다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로 함께 세미나를 통해서 포섭하는 방법까지도 다 통했기 때문에 대구에서만 다른 지역보다 청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딸이 신천지에 빠지게 되고 어머니를 포교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는 김밥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 가게에 계속해서 최근 몇 달간에 계속 오는 단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어머니에게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카페에서 우연하게 만나게 된 그 단골을 이제 만나게 되죠. 합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성경 이야기, 그리고 신앙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이 단골이라는 그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딸이 벌써 그 어머니의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아, 기도하고 권사님이 나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딸과 그 신천지 사람하고 짜고 했던 그런 수법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신천지는 밖에서 노방전도를 이제 많이 합니다. 포교 활동을 하면서 전단지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들어가는 퍼센티지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세력이 좀 커졌고 우리는 숨어서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서 전도를 하고 포교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